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어처 푸들 토리 엄마입니다. 이리 엄마입니다. 홍심이 엄마입니다. 조용한 편이고요. 무던하게 어울리면서 분위기 잘 타서 잘 맞추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잘. 얘 성격이 아직 어떻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떤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제 개라도 다 모르기 때문에 좀 네. 그 사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예, 적응이죠.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 그다음에 다른 개들에 대한 적응, 다른 사람에 대한 적응을 다 포함하는 것이 사회성이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려견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 잘 된 아이들은 사실 일상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요즘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걔는 딴 개랑 안 놀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물어보면 6, 7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어요. 엄마 어렸을 때, 걔 어렸을 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나 한 번도 안 놀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며 클럽에 탁 나를 뚫쳐놓고 춤추고 놀아 이런단 말이에요. 자, 내가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요즘 들어서는 어디 운동장이나 무슨 뭐 카페, 애견 카페, 반려견 카페 가서 넌 왜 안 노니 이래요. 아, 놀아봤어야 놀죠. 혹은 상대편 애가 나를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건지, 그다음에 내가 쟤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가서 무조건 놀아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전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먼저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의 성향에 잘 맞는 사회성이 좋은 시니어 개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사회성이라는 것은 먼저 엄마하고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 어디를 만지면 애가 앙 해요. 싫어해요. 뭐 으르렁대요. 이것도 사회성 없는 거예요. 그죠? 우선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보호자하고 엄마하고 관계부터 그런 사회성을 좋게 생활에서 먼저 풀어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사회성을 천천히 조금씩 익혀주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애랑 못 놀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왜 다른 애들랑 친하게 지내지 못할까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문하거든요. 그럼 엄마는 뭐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딴 애들과 잘 놀게끔 엄마는 도대체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개 탓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다른 아이들이랑 안 노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사회성 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성이 부족할 때는 사실은 그거는 집안과 엄마의 그 환경적인 탓이 굉장히 커요. 왜? 우리 아이가 보호자분들이 좀 약하셔서 우리 애가 보호하려고 공격해요. 엄마 옆에 오지 마. 그다음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 어디 가서 리더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랑 놀지 않아요. 자기가 왕인데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키워준 것은 바로 보호자예요.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런 사회성이 막 대두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 사회성 키우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근데 정작 자기 옆에 우리 개가 어떤 상황인지는 안 봐요. 안 보고 이대로 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왜 사회성이 부족할까라고 하는 그 집안의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 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보가 꼭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같이 어떻게 노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늘어났어요. 그 독스포츠라든가, 뭐 독스포츠도 다양하잖아요. 같이 다른 개들이랑 뛰는 거, 걷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잘하면 뭐 아질리티라든가 그 이후에 프리스비라든가까지 가는 이런 독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산책 모임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개들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걷고 뛰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아질리티의 위빙풀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 기술이어서 사실은 뭐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대신 정말 조금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제 이 점프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옳지. 애니 앉아. 옳지. 가만. 그렇죠. 옳지. 잘했어.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게 돼야 돼요. 자, 콜링 불러서 와야 되고, 자, 앉아 엎드려가 돼야 됩니다. 자, 기본 교육 됐고요. 자, 애니 점. 옳지. 옳지. 잘했어. 다시 애니 점. 옳지. 아이고 떨어졌어. 자, 이쪽 다시 애니 점. 옳지. 이리 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독스포츠예요. 예, 옳지. 점. 그렇지.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요거 점. 옳지. 자, 잘했어. 점. 토리야 이리 와. 점. 옳지. 이렇게 처음에 안 되면 그냥 같이 뛰시면 돼요. 같이 처음에 안 되면 같이 뛰셔가지고 같이 점 소리를 내주시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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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쉽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독스포츠의 가장 좋은 거는요, 저희가 교육과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지. 잘했어. 아유 잘했어. 이거를 하려고 사실은 교육과 독스포츠와 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엄마 혹은 보호자분들이 좋은 사회성을 가진 개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친구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접근했을 때 저 친구의 반응들을 보시고 이 반응이 과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런 강아지라면 굉장히 그 친구 사회성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동호회 모임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하는데, 이거는 꾸준하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상대편 개를 조금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면은 조금 더 만나도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지속적인 만남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세요. 한두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인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 사실은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 보면은 그런 표들도 있어요. 내 성향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와 맞는 성향의 반려견들을 추천받는 이제 그런 어떤 페이지도 있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싫어해. 혹은 내가 막 액티브하지 않아. 그런데 진짜 운동이 없으면 안 되는 보더콜리는 데리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액티브해. 그러나 사회성도 적고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이런 견종을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 없이 좀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저 내가 좋아서,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졌어요, 반려견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은 반려견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의 성향에 사실은 일정 정도는 내가 좀 맞춰주셔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애가 와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존재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책임이잖아요. 그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는 좋은데, 나는 이게가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데 가족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들이 많으면 케어가 일관성 있게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간식을 안 주고 몸에 좋지 않은 간식을 안 주는데, 요즘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쁘다고 옛날 키우는 방식대로 아니 뭐 먹던 족발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는 버릇이 없어지고 내가 있을 때만 이렇게 말을 듣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뭐 미치겠어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금은 가족분들이 회의를 하시던 어떤 룰을 만드시던 근데 이 룰을 설득하실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룰을 정하는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강아지한테 필요한 룰을 가족분들이 좀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룰들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강아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야. 내가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억제하시고 아 우리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룰은 뭘까라는 것들을 좀 가족분들끼리 저는 좀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